이유는 바로 청약 가점 기준을 잘못 기입해서 부적격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불인이 분들이 생각보다 이 청약 당첨에서 많은 부적격 사례의 주인공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청약 당첨 이후에 부적격 사례가 어떤 게 있고 어떤 걸 주의해야 할지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MZ세대 부액일잡이 부비게이터입니다. 얼마 전에 청약 당첨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블로그에 좀 포스팅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제 친구가 당첨되었다고 글을 제가 적었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친구가 계약했는지 물어보려고 다른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말해주길 당첨되었다고 알던 친구가 계약을 진행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유는 바로 청약 가점 기준을 잘못 기입해서 부적격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불인이 분들이 생각보다 이 청약 당첨에서 많은 부적격 사례의 주인공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청약 당첨 이후에 부적격 사례가 어떤 게 있고 어떤 걸 주의해야 할지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 공고일 기준보다 늦는 경우, 이때 청약 예치금이 부족한 경우가 있거든요. 주의사항이 청약 신청 조건에서 지역 및 면적마다 다르게 청약 예치금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85제곱미터의 아파트에 청약을 하려면 300만 원이 필요한데 이 300만 원은 모집 공고일 전에만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8월 1일이 모집 공고일이 뜬 날이라면 그 전날에만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목돈이 소중한 분들은 2만원만 넣어 두시고 나머지 298만원을 모집 공고일 전에 넣으라고 이전에 영상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집 공고일은 청약 예정일보다 미리 뜨니까 청약 홈이나 각종 청약 어플에서 미리 알림을 받고 모집 공고일 확인 후에 예치금을 넣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대 분리를 하지 않은 경우 주의사항은 비조정 대상 지역을 제외하고는 세대주만 청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세대 분리나 세대주를 만들어 놓지 않고 조정 대상 지역 이상의 지역에 청약한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부적격 처리가 되겠죠. 미리 모집 공고일 이전에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무주택 기간을 점수를 잘못 입력한 경우가 있어요. 이 무주택 기간 점수를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얘기를 좀 드리면 무주택 기간 점수 산정 기준은 결혼 여부 그리고 만 30세 이상 주택 처분. 자, 일단 만 30세부터 점수를 카운팅 합니다. 단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을 경우에는 혼인 신고 날부터 점수를 카운팅해요. 자, 그리고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이후부터 점수를 카운팅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재당첨 기간, 제한 기간에 신청하는 거. 자, 재당첨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신청한 경우가 있어요. 이 재당첨 제한 기준은 기존의 청약 당첨 플러스 청약 당첨 후 계약 포기 기간까지도 포함입니다. 자, 간혹 청약 당첨 후 충수나 방향이 마음에 안 들어서 포기하는 게 재당첨 제한에 포함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일단 청약 당첨이 되면 계약을 하든 안 하든 재당첨 제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재당첨 제한 기준은 이 표를 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잘못 입력한 경우가 있어요. 이 신혼부부의 연간 합산 소득액을 적게 기입하는 경우인데 이 연간 합산 소득액은 세전 연봉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간혹 세후 연봉으로 계산을 해서 합산 소득액을 적게 기입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 친구도 여기에 속하는 경우였죠.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기준이 매년 또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최신 자료나 표로 계속 청약 넣기 전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맞벌이인지 2인, 3인, 4인 등의 기준도 잘 체크하셔서 청약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평형 확인을 잘못하는 경우, 이 전용 면적과 공급 면적의 구분을 잘못한 경우에 속하거든요. 청약홈에서 신청할 때 나오는 제곱미터의 경우에는 공급 면적이 아닌 전용 면적으로 표시되는 거예요. 이 84제곱의 경우에는 20평대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32평에서 35평입니다. 여기서 84제곱미터에 3.3을 곱해서 20평대로 알고 청약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이 아파트에는 전용 면적과 공급 면적이 있는데요. 이 전용 면적은 우리가 아파트에서 실제 사용하는 면적, 그리고 공급 면적은
전용 면적의 플러스 공용 면적인데, 이 공용 면적은 계단이랑 복도 등 면적을 포함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번 더 얘기 드리면 청약을 신청할 때 나오는 제곱미터는 전용 면적이니 단순히 3.3을 곱하면 나오는 평수보다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이 30평대인 줄 알았다가 청약 당첨 이후에 40평, 50평대인 걸 알고 청약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셔서 이 얘기를 드립니다. 꼭 이 부분까지 확인하시고요. 최근에 지인들 중에 2분 정도가 청약 부적격이 떠서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재당첨 제한 기준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어마무시하거든요. 물론 일반 청약 추첨제나 가점제로 당첨되기가 쉽지 않지만 기회가 없는 것보다는 희망적인 상황은 맞거든요. 어쨌든 건너서 당첨되는 경우가 꽤 있으니까요. 저번에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청약은 좀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무턱대고 써도 안 되고 안 써도 안 됩니다. 본인만의 전략을 잘 세우시고 청약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